자,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채널온TV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약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40분 정도 이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전문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욱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박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박진호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뭐 오랜만에 웨비나 하시죠? 네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환경, 아무래도 언택트 환경에서 보안 이슈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현업의 담당자 하시는 분들도 고민도 많아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팔로알토 웨비나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이 어떻게 좀 스마트해지고 진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대응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앞단에서 심재원 전문님께서 계략적인 내용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디테일한 내용들 이제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고요. 또 이제 나중에 또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예.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오늘 사이버 공격도 진화한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한 현 보안 시스템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먼저 보시는 화면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보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네요, 진짜. 정리 잘 해주셨네요. 네. 네.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간략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기관에서 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던 다양한 공격 방법이 있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그리고 눈에 띄는 방식은 그 공격 방법 중에서도 이제 APT라고 하는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을 통해서 이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공격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피해 내용도 단순히 이제 직원의 개인 정보와 사실 단순한 건 아니고요. 이 개인 정보 유출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혹은 기관 내부의 주요 자료에 대한 유출일 뿐만 아니라 그 기계에 대한 파괴라고 하는 막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기기 파괴도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네. 다양한 공격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랜섬웨어 같은 케이스에서도 단순히 암호화를 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암호화 시켜 가지고 복화에 대한 비용을 요청을 해서 그 해당 비용을 줬을 때 그 복화 키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복구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파괴라든가 일반적으로는 하드 디스크가 되겠죠. 이런 식의 파괴까지도 이어지는 다양한 공격들이 점점 있습니다. 심화가 되네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요 공격 방법에서 이제 APT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 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요 공격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APT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격 유형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번 장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해서 이제 사회공학적, 그리고 악성 코드, 랜섬웨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 대한 해킹 등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해킹에 대한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회공학적인 해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특정 타겟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대상자를 속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공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학적 해킹이 제일 기본 베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악성 코드 유포라든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유형인 이제 스팸 메일이나 이 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에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첨부 파일을 클릭을 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PC가 이제 해킹되거나 악성 코드에 의한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서 이 랜섬웨어들도 이제 단순하게 유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서 설명드린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외에 이제 워터링 홀과 스피어 피싱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유포 방식을 다변화를 많이 시켰는데요. 실제로 저희 그 고객사 중에 한 군데에서도 이제 이제 그쪽 고객사에서도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원격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좀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요즘 이제 많이 그렇게 하시죠. 예, 이제 원격에서 네. 이제 특정 원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시다가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유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공격 유형들이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SNS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맞아요. 네, 뭐 인별그램이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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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네. 다양한 SNS를 사용하시는데 네. 이런 SNS를 쓰시다가 이제 뭐 패스워드가 노출됐으니 변경을 하라고 하는 링크를 받으시거나 네, 네, 이런 네, 링크에 대한 메일을 받으셨다가 요즘 소셜미디어 해킹 당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 되게 많으세요.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사실 그 SNS에 올라가는 게 이제 자기의 일반적인 사진이라든가 뭐 이제 요새는 브이로그라고 해서 네. 자기의 일상을 담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그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그럼요.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사님은 해킹 당한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별로 안 하시죠? 없어야 됩니다. 별로 안 하시죠?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공격 요령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게 더 지능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공격 유형들이 이제 과거에 있던 사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진화되고 또 알겠습니다. 이제, 예, 사용자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 이걸 막으려면 저희도 다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신의 이제 공격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네. 먼저 이제 IoT 대상 관련된 사이버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ICT 발전에 따라서 이제 IoT 기술이나 아니면 여기에 결합된 CCTV나 스피커, 전화기, 사무기 등등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런 IoT 기기들이 사용이 증가하면서 네. 해킹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이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표면적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더욱이 여기다가 뭐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5G라든가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IoT 기기들이 더 많이 달라붙고 거기에 대한 연결되고. 속도가 더 네. 빨라지면서 이 해킹 위협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감염됐을 때 이 감염에 대한 전파 속도의 빨라지고. 가속성은 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상상 이상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에 연결되지 않는 기기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즘은 냉장고도 연결돼 있다고 들고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고 계시는 뭐 네. 냉장고, 뭐 네. TV 이런 게 네. 다양하게 IoT 기기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냉장고 IoT 기기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돈이 비싸요. 없어서 아직 못 예, 받아드리고 비쌉니다. 비쌉니다. 비싸죠. 네. 네, 또 이제 타겟형 랜섬웨어에 대한 확산 부분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국가나 공공기관 그리고 또 민간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APT 공격들이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방식이 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지능형 지속적인 위협 공격인 APT 공격들에 대한 정교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런 정교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네. 스피어 피싱이라든가 이제 워터링 홀 같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APT 공격들이 이제 좀 더 다변화되고 이제 네. 이런 공격 기법들이 결합이 되면서 네. 고도화되고 다변화되고 진화된다라는 추세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스피어 피싱이나 워터링 홀인가요? 뭐 이런 기법들에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실 거죠? 예. 이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피어 피싱 기법과 워터링 홀에 대한 기법입니다. 먼저 스피어 피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사용자, 특정 타겟에 대해서 이제 작살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작살로? 네. 그 사용자를 꼭 집어서? 네, 맞습니다. 아. 그 사용자를 꼭 집어서 공격을 하는 기법을 그래요?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정 기업에 대한 타겟을 한다면 네네. 기업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CEO라든가 대표님들? 예,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금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HR? 아니면, 예, 맞습니다. 예, 파이낸스나 아니면 이제 HR 같은 인사 쪽 관련된 담당자들을 왜 저런 타겟으로. 분들을 더 집중해서 노릴까요? 아무래도 일반 그냥 일반 회사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보다는 이제 높은 CEO라든가 더 기밀한 정보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으시니까. 예. 정보에 대한 네. 이제 좀 더 중요한 정보를 다루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주요 타겟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외려 또 대표님들이 또 이런 보안에 또 취약할 수도 있어요. 또 잘 몰라서.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건 이 다음 장에서 이제 간략하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워터링 홀 기법은 이제 요거에 대한 어원은 이제 그 뭐 이제 사막에서 이제 조그만 호수가 있을 때 네. 그 옆
앞에서 사자가 기다리면서 그 호수에 물을 먹으러 오는 이제 사냥을 그 초식 동물들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예,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원이 돼 있는데요. 네네. 예, 실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 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들이 아까 사회공학적 기법과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주요 사용자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웹사이트들 중에서 어느 뭐 수백 가지의 웹사이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보안성에 굉장히 취약한 사이트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거기를 사이트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사이트를 먼저 오염을 시킨 다음에 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그 사이트에 접근을 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감염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게 모르게 이제 뭐 저기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좀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제 이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이나 아니면 보안성이 취약한 사이트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자기가 흥미로운 콘텐츠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액세스를 할 때 이 정보의 액세스는 이미 해커가 공격자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악성 코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자의 PC가 감염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흔히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는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같은 기법을 통해서 이 악성 페이로드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할 수 있게 완벽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초 감염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PC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경로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스피어 피싱이나 아니면은 이제 워터링 홀 기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션의 이제 주요 목적이 되는 이 지능형 지속적인 위협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감염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커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 알아야지 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맞습니다.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 하시는 분들도. 예,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여기서는 이 장표에서는 크게 5가지 단계로 해서 APT에 대한 공격에 대한 감염 절차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대상을 공격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공격을 수행할지에 대한 탐색 과정을 거친다고 간을 보는 거지. 간을. 맞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정보가 많은지 보안이 허술한지 아닌지를.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이트에 많이 접근을 하는지 혹은 이 사람의 관심사라든가 취미 어떤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주 관심사를 끌 수 있는 주제가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는 건 줄 모르고 클릭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실행을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공공기관 그리고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1차적인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2차적인 단계에서는 이제 공격 도구 생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 앞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염 사이트에 대한 워터링 홀 기법이나 아니면 이제 스피어 피싱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예, 맞습니다. 이런 식에 대해서 어떤 공격 도구를 통해서 이 실제 사용자나 혹은 특정 기관에 이런 악성 코드를 뿌릴지 감염되는 도구로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확보를 해서 주요 관심사를 끌 수 있게 머리 좋아야겠는데 그렇죠. 저들도 그래서 이제 뭐 사회공학적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뭐 일반적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게 메일로 날라온다고 하면은 봐야지 안 볼 수가 없게 보너스 준다고 하면 봐야지 그럼요. 그럼요. 봐야죠. 봐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평소에 눈여겨보던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할인 정보 그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 하다 이 사람이 뭘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걸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관심을 통해서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낼 수 있는 그 공격 도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전달된 기법을 통해서 최초 사용자의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3단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감염된 사용자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클릭을 했을 뿐이지만 공격자의 의도대로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당연히 본인은 감염됐는지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이 감염된 사용자에서
이 사용자의 PC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네. 모든 다른 사용자들께게도 이 네. 감염이 확산되는 단계가 네. 이제 내부 사용자에 대한 PC 감염 확산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산이 된 이후에는 이제 내부 시스템에 이 확산된 최초 PC나 혹은 다양하게 감염된 여러 가지 PC들을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격자가 원래 목표로 했던 데이터에 대한 탈취 네. 혹은 변조나 네. 파괴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CNC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관련된 공격을 수행하는 단계로 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APT에 감염이 되고 그 이후에 정보의 탈취나 파괴 이런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네. 내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여러 가지 위험한 유효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탈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 이제 해킹을 당한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본인 원치 않았지만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될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신 자료는 여기까지죠? 네. 실제로 이제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APT 공격을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인간의 심리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참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장님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또 마무리할 때 다시 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이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문제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그럼요. 주셔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사실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해커보다 제가 똑똑해져야 네.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을지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해커보다 스마트해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저희 차세대 방화벽으로 네. APT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그 APT 공격에 대한 다양한 이제 사례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APT 공격에 대한 그 방어의 관점에서 그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을 최소화시키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것만 지키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방화벽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의 방어 네. 기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첫 번째가 네. 가시성을 이제 확보하는 아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공격에 대한 이제 표면적을 줄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 알려진 위협에 대한 이제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 APT와 같은 그런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제목만 봤을 때는 언뜻 이해될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설명을 좀 들어봐야지 네네.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진이 이렇게 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구도 좀 준비하느라고 좀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볼 수 네. 없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눈에 확 들어와요. 예, 네.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시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왼쪽 사진 보시게 이거 되면 뭡니까? 이제 사자가 이제 네. 잘 안 보여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아. 은닉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잘 안 보이시죠? 잘 잘 안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랑이가 되겠는데 이게 호랑이가 이제 밤에 사냥을 위해서 그렇죠.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야간에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쟤네들이. 중요한 부분은 이 밤에 활동을 하는 호랑이를 저게 적외선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 그렇죠. 이게 가시성이라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제일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스나이퍼가 어떤 특정 타겟을 향해서 노리고 있는 거네요.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닉하고 아까 부장님이 이전되고. 말씀하셨던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게 저런 그림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해드린 저희 박진호 부장이 설명해드린 APT 공격, 특히나 이제 해커가 노리는 수법들,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이런 저런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공격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첫 번째가 네. 일단 가시성이 확보가 되든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슬라이드 잘 만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시성 확보. 제가 들어봤던 가시성에 관련된 제일 좋은 슬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차세대 방화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리거시 방화벽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가시성 측면에서는 그 리거시 방화벽의 그
그 한계가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죠. 제한이 있다는 그래서 여기 거죠. 슬라이드에 보시면 네.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이제 방화벽이 이제 스태티블 인스펙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방화벽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방화벽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은 IP와 포트 베이스였던 거죠. 그때 네, 당시에 그렇죠, 데이터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그 10년 전, 5년, 그 8년 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월드와이드 앱, 그 다음에 이메일, 뭐 FTP에 특정된 고정 IP와 고정 포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그래서 관리하면 되는 거죠. 방화벽 그때 리거시 방화벽 입장에서도 그러한 IP와 포트를 통해서 저기 똑딱이 스위치가 보이긴 하지만 네, 이제 스위치가 허용 또는 차단 두 해당되는 가지만 포트, 해당되는 포트를. 해당하는 포트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허용 차단 이런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네, 사용하는 네, 사용자들이 네. 예 그래서 업무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IP 포트 베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네. 문제점은 뭐냐면 그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은 특정한 포트를 사용해서 그 이 통신하는 게 아니라 포트가 랜덤하게 바뀌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80 포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이버, 웹메일, 뭐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80 포트 하나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포트 하나의 80 포트를 오픈해서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리거시 방화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시성 부분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 예, 이게 차세대 방화벽과 그다음에 리거시 방화벽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원체 기관 같은 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다양하게 쓰시니까. 네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뭐 요즘 뭐 재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도 이제 줌을 통해서 맞아요. 온라인 학습을 맞아요. 하고. 근데 네. 뭐 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이런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다양해진 것 같고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APT 공개가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그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방화벽에서 그러면 가시성으로 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이게 저희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의 유형을 빨간색 통해서 박스가 그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저희 그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이미 그 전 세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그 3,30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3,300개 정도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다 저장이 돼 있고 예, 파악이 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추가가 되거나 네네, 그럴 때도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제공되는 이유는 뭐냐면 IP나 포트를 보고 방화벽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별로의 가시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확인이 이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보면 뭐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고객 방화벽 운영자 입장에서 그래 어플리케이션 3,300개야. 네. 그러면 이 중에서 APT 공격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 네. 특히나 위협한 어플리케이션이 뭐야 이런 것들을 네.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분류를 했습니다. 아하. 그걸 이제 리스크 레벨이라고 네, 네, 얘기하는데 네, 네. 1단계에서부터 5단계. 아. 색깔로 저기 빨간색은 위험한 어플리케이션. 5단계는 위험하다. 예, 5단계 위험하고 네네.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가서 안전하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내부의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네네. 저렇게 랭킹을 하는 거고요. 네네. 저희 그 리서치 쪽 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6등급 된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5등급이요. 5등급. 네, 예, 5등급.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5등급의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P2P 어플리케이션이 그렇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비토런트. 그래서 비토런트를 통해서 네. 뭐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유입되는 경로거든요. 충분히 높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방화벽 운영자가 내가 뭘 막아야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뭘 막아야 되는지, 뭘 허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기 호랑이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방화벽 관리자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어플리케이션 정책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으면 이제 밤에 이제 호랑이가 활동을 할 때 네. 적외선 그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카테고리별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메일, 네. 그다음에 파일 공유 서비스 요즘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도 네네네. 유튜브라든지 많이 쓰죠. 카카오톡 굉장히 많이 쓰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학교, 특히 대학교에는 뭐 학생도 있을 테고요. 교직원도 있을 테고, 예, 그런 직원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협력기관들. 요즘 특히나 또 이제 이런 스트리밍으로 클라우드로 된 서비스들을 원체 또 많이 쓰고 계시니까 예, 예.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여러 이제 공공기관 고객분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특히나 네네. 이제 연구기관 쪽의 고객분들은 굉장히 이 연구기관 내에서 다양한 인터넷 환경을 접속해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메일, 그다음에 파일 공유 서비스, 네.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오픈하자니 굉장히 보안 위협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걸 막아야 되자니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 팔로알토의 차세대 방화벽에 이 정보들을 실제로 보고 어떤 분류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네네. 관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가시성 측면에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메인 기능 앞에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분석 기능들 예, 요게 이제 요걸 통해서 가시성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사님 설명 잘 하시네요. 네.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APT 오케이. 공격 방어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대한 가시성을 이야기는 확보를 하고 이제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 공격에 대한 이제 위협의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도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사진을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집이 뭔가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보통 집의 그 메인 출입구는 보통 한 개입니다. 보통 예, 그렇죠. 여긴 저택입니다. 그래서 출입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제가 이제 이제 이사님 집이세요? 제 집이고 싶은데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외부의 침입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문이 많은 곳이 있는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이 하나 있는 집이 있을 때 그 해커 입장에서는 이제 침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집을 노릴 수 있느냐. 저렇게 문이 많은 집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그대로 APT 공격에 이제 접목해 보면 해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앞에도 저희 박진호 부장이 설명한 것처럼 네, 네. 그 네트워크에서 오픈되어 있는 시큐리티 홀이 많은 그런 기관들을 먼저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러한 출입문이 많은 데가 있고 출입문이 한 곳이 있다면 과연 공격을 받는 쪽은 어디가 많이 공격을 쉽게 그렇죠, 받을 수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림을 잘 설득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출입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 막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리거시 방화벽을 예를 놓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의 보안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그 리거시 방화벽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리거시 방화벽의 정책이 그 IP 포트 베이스로 이제 설정하다 보니 여기 첫 번째로 이제 오픈된 포트에 대한 보안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일단 오픈하면 보안의 위협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FTP 21번과 20번을 사용하죠. 그다음에 텔넷 23번을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SSH는 2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리거시 방화벽 같은 경우에 포트를 그냥 오픈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SSH 22번을 통해서 해커가 22번 포트를 통해서 악의적인 어떤 그 악성 코드를 유입시킨다. 그러면 이게 이 리거시 방화벽은 이게 22번 포트만을 보고 전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SSH인지 아니면 FTP 어플리케이션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오픈된 포트에 보안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22번이면 SSH가 들어와야 되는데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내 사례도 SSH를 통해서 공격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방화벽 운영자가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를 위해서 저희 공공기관의 운영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업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그 기존에 이제 방화벽을 운영하다 보니 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룰이 뭐 100개, 200개 뿐만 300개, 400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 늘어나는 이유를 저희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전임자가 와고 이 방화벽 운영자가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하거나 네. 다른 팀으로 갔을 때 네, 네. 그 전에 전임자가 설정해 놓은 방화벽 룰을 새로운 이제 담당자가 왔을 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파악이 안 된다고요? 네, IP 포트하고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립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추가가 되는 뭔지 거죠. 모르고 그냥 계속 추가를 하는 거네요. 예, 그게 가장 큰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거죠. 굉장히 공감하시는 끄떡끄떡 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운영자가 솔직히 이 방화벽 제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은 미스컨피그레이션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컨피그레이션에 인한 그 운영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보안 리스크가 왜냐하면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하시는 업무들이 원체 다양하고 또 요즘에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런 이제 미스컨피그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실제 그 글로벌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방화벽의 이제 브리치라고 하죠. 방화벽의 이제 침해 사례의 한 99%가 방화벽 운용자에 의한 실수에 의해서 그래요? 침해 사례가 발생이 된다라는 네. 실제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이제 플렉스 워크라고 해서 네. 방화벽 담당자분들은 저런 그 룰 관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 방화벽 룰 관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 때문에 뭐 야근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누구는 재택근무한다는데 네, 나는 그렇죠. 야근을 해야 되다니.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플렉스 워크를 또한 빨리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구축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그 현업에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에서 이런 룰 관리를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건 복잡한 룰을 간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기능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라고 해서 정책 그 최적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그 예시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리거시 방화벽의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게 되면 허용 룰이 있게 되고요. 허용 룰이 80 포트와 SSL을 오픈한 443 포트의 룰이 맨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저렇게 오픈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80443 포트를 그 이제 저희 차세대 방화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저희 80과 443 포트를 통해서 흐르는 트래픽, 즉 애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장비에서 UI 창에서 저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8043 안에 흐르는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다라는 게 저렇게 376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 UI 창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야, 뭐 웹브라우징이야, 아니면 비토론트야, 박스넷이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차세대 방화벽 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앞에 그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방화벽, 그 리거시 방화벽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차세대 방화벽, 저희 거를 도입하고 나서 하나의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정책은 좋긴 좋은데, 기존의 리거시 방화벽의 룰을 이제 차세대 방화벽 옮겨야 되잖아요.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새로 도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애플리케이션 정책으로 하기는 좋은데, 이것도 좀 힘들다는 그렇죠. 새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자동화 시키는 기능이 이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정책에 관련된 걸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80443 포트에 대한 리거시 룰을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376개가 리스트업되고 저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뒤에 이게 기존은 이제 레거시 방화벽 환경에서 포트별로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맨 위쪽에 있는 거를 이제 기존의 차세대 방화벽으로 분석을 해보니 그 포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분석이 분석이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376개가 실제 돌고 있다. 이 포트를 통해서 376개가 돌고 있다. 이걸 이제 룰에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 마가이드 어플리케이션, 파란색 리스크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리스크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이거는 클릭만 왼쪽에 이제 클릭만 하시면 바로 차세대 방화벽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실제 그 방화벽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거 저도 하겠는데요. 그렇죠.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만 알면. 되게 직관적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리 실제로 적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일 그렇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 적용하는 거 좋기는 알겠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업무 부담이 또 그렇죠. 올라가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리스크도 같이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리거시 방화벽을 운용하는 왼쪽에 그 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저희 차세대 방화벽 룰로 변경했을 때 딱 봐도 직관적으로 봐도 왼쪽에는 되게 파악하기,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도표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 일부러 올려놓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저런 형태의 예, 룰이 예, 적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다음에 이것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뭐 앞에 뭐 전임자가 저희 차세대 방화벽 룰로 설정해 놓은 룰이라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 가시성 그 장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카카오톡도 이제 채팅만 할 건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기능도 조절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기능도 저렇게 이제 룰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그 APT 공격, 오늘의 주제는 APT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방화벽 관점이죠. 그렇죠. 차세대 방화벽이 APT의 모든 공격을 이제 막을 수는 없고요. 차세대 방화벽 관점에서 리거시 방화벽과 비교해서 막을 수 있는 첫 번째가 가시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격에 대한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진 위협에 대한 탐지하고 차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글에서 찾으셨어요? 네,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이거 약간 약한데? 약한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이제 알려진 위협의 부분을 어떻게 탐지하고 차단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거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저희 유니42라는 이제 분석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멜웨어나 익스플로이 현황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리포트를 매번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포트를 보게 되니까 그 전 세계 실제 고객의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0개 실제 고객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해 보니 그 중에서 2,100개 어플리케이션들을 주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꽤 많이 쓰시네요, 진짜. 예,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이 외부의 해커가 공격의 통로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왼쪽에 이제 그 원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언노운 UDP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멜웨어 익스플로이트들이 거의 98.7%다라는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네. 네,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일부 이제 DNS라든지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앞에 그 APT 공격 사례에서도 어토홀링 기법에서도 웹 브라우징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DNS를 통해서도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언노운 UDP로 들어온다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언노운 UDP라는 얘기가 뭐냐면 뭐 DNS 그 UDP 포트를 사용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DNS도 그렇고 SNMP도 그렇고. 근데 이런 포트로 정의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UDP 1000번, 2000번 알 수 없는 UDP 포트 사용해서 들어오는 그런 트래픽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트래픽을 통해서 본넷이라든지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같은 그런 멜웨어가 이 언노운 UDP를 통해서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진 공격도 이제 막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오른쪽은 이제 저희 익스플로잇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가 되겠는데 익스플로잇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10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익스플로잇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웹 브라우징, 그 다음에 SIP, 그 다음에 RDP, DNS, SMB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스플로잇이 이제 들어오고 익스플로잇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커가 이 좀비 PC를 만들기 위해서 CNC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익스플로잇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여기 나온 10가지 애플리케이션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막아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쪽 그림을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네요. 활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이러한 멜웨어, 익스플로이트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들을 인지를 충분히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런 공격들은, APT 공격들은 실제로 어떤 포트보다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해서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례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포트로 막아서 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앞에 사회공학적 기법에 뭐 주로 사용 SNS라든지 뭐 링크드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링크드인 날라오면 클릭을 하고. 근데 진짜 링크드인 많이 하세요? 다른 데 취업하시려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켰다. 네, 그래서 실제상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내에 그 사무실 안에서 링크드인을 이제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이런 링크드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방화벽 그렇죠. 관리자, 그렇죠.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SSL을 통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웹 서비스의 거의 80% 이상이 이제 SSL로 넘어갔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런데 실제 애플리케이션들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SSL을 통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애플리케이션 네, 개발을 네, 할 네, 때 네, 네. 이게 안전하니까. 그렇죠. 안전. 그런데 이제 해커가 아까 처음에 이제 고도가 지능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문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마저도 암호화된 트래픽마저도 네.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커들이 왜 암호화된 트래픽을 사용해서 그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보낼까요? 모르게. 그렇죠. 아하. 은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거시 방화벽을 말씀드리면 리거시 방화벽은 저런 암호화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SSL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443 포트만을 인지할 수 있지 그 안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트래픽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기능 자체의 한계성이죠.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런 암호화된 트래픽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저런 멜웨어들 세 가지 종류가 멜웨어가 들어오고 실제 80% 이상의 암호화된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인지를 하고 이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 장표를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실제 보안이라든지 더 안전하기 위해서 SL을 쓰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그런 툴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고도화되고 지능화된다 해커들이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걔네도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팔로알토의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그 언노운 UDP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물론 인지해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지하지 못하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리스크 5단계 어플리케이션 리스트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운영자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 그냥 방화벽 정책 룰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정책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위클리별로 새로 나온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메신저나 P2P나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버전이 바뀌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맞아요. 업데이트가 되면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변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데이트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랑일 수도 있는데 실제 고객의 피드백입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예.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을 이제 출시하고 있는 여러 이제 좋은 보안 밴드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우리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만족하는 부분이 차세대 방화벽에서 저 애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애플리케이션 변동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될 때 이게 인지를 하고 그 차단 또는 허용 부분이 일관성이 계속 가야 되거든요. 뭐 차단했는데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돼서 포트 정보가 바뀌게 되면 이게 뚫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확하다. 예, 이런 부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드려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요즘도 어플리케이션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세부 기능들도 그에 따르게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웹메일을 보더라도 웹메일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또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전화되고, 그 다음에 파일 보내고 주고받고, 이런 세부, 추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막아야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근데 카카오톡을 여는데 그 안에 세부 기능들을 제어를 못 해요. 이 부분도 보안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0개의 세부 제어 기능들, 그 어플리케이션에 추가되는 그런 제어 기능들도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사용해야 되니까 네, 하게끔 그렇죠. 하고 그 중에서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차세대 방화벽은 이제 앞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저희 가시성 확보나 아니면 위협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희 메인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편한 지금 이제 자동화 시대잖아요. 자동화 기능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 차세대 방화벽은 이제 API가 지원이 됩니다. API. 그래서 API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방화벽의 설정, 그다음에 모니터링 정보들을 외부의 그 장비와 연계해서 외부에서도 쉽게 그 저희 방화벽 정보의 설정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설정을 할 수 있고 또는 모니터링 정보들을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API 기능이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 관제 그 화면에서 저희 그 방화벽 정보들을 볼 수가 왜냐면 이미 있고요. 기존에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화벽 보안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솔루션들이 네네. 있으니까 예, 관련돼서 또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또 네. 편의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기능들 중에서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을 여기 네네네. 이제 네. 했는데 이제 편의성 부분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ISA라고 하는 데서 이제 UAIP를 공공기관에 이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방화벽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UAIP, 이 UAIP가 네.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네. UAIP 막아야 될 IP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리스트를 봤는데 이 리스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 IP 리스트가 뭐 100개, 200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2, 3일마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방화벽 그렇게 자주 업데이트해요? 방화벽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업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일이네요. 예, 그것도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그 API 기능을 통해서 저기 웹서버라고 하는데 저기 UAIP 리스트 저기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 방화벽에 API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정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정체화 시켜서 이제 맡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출발지 목적지에 네. 저기에 블랙 언더바 리스트 다시 원이라는 그 객체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객체 안에 새로 업데이트되는 IP 정보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 관리자는 룰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편집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만히 정책 설정을 한 개 해두면 자동으로 그 오브젝트가 업데이트가 따로 되는 파일을 거죠. 뭐 끌어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불러와서 API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지원되는 기능인데 고객분들이 주로 이런 기능들 많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정부기관이라든지 학교든 담당자들 원체 일이 많으니까 네네. 이런 기능 자체도 굉장히 일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그 방화벽 운영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그 담당자분들은 이런 기능을 통해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퇴근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정리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 세션의 목적은 이제 APT와 같은 그런 지능화된 공격을 방화벽 관점에서 특히나 차세대 방화벽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되고 또는 완화시켜야 되고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가시성, 그다음에 그 공격 표면적인 최소화, 그다음에 알려진 위협에 대한 차단을 통해서 해주는데 이런 그 것들을 구현시키는 데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핵심 기능들이 나와 있고 이것들을 리거시 방화벽과 저희 차세대 방화벽의 그 비교를 통해서 앞에 보시게 되면 리거시 방화벽은 앞에 두 개밖에 못 해요.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차세대 방화벽이?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시키려면 리거시 방화벽으로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아시지 않으세요, 이제? 네, 거의도 많이 아시죠. 네. 그래서 각각 고객분들이 그러면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준비한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 시장에서는 저희가 리더 자리를 8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 소도에서 신재현 정부께서 말씀하셨다. 엄청 차세대 방화벽은 팔로알토다. 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최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지표로? 가트너의 분석기관 또는 NSS 이게 가로축은 뭔가요? 가로축은 저기 왼쪽에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리포트 결과인데요. 그 가로축은 이제 그 차세대 방화벽 기술력을 나타내요. 기술력? 세로축은? 세로축은 차세대 방화벽 시장의 마켓 셰어를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가 보면 제 끝에 있을수록 그렇죠. 기술도 좋고 시장 점유율도 좋고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걸 8년 연속 저희가 달성해 8년 왔고 연속인가요? 있습니다. 예. 네. 2010년도. 다지게 하시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피드백. 그래서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게 세 가지에 대한 이제 그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글로벌 2,000 고객분들 중에서 63%가 저희 차세대 방화벽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공공기관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실제로 저 미 국방성 DoD 쪽이죠. 거기에 저희 차세대 팔로알토 네트워크 차세대 방화벽이
제일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주립 도시들이죠. 주에서도 지방 행정기관 그쪽에서도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그러니까 차세대 방화벽에 도입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압도적으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안의 그 매출 현황, 저희 팔로알토 매출이 지속적으로 20%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리포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JD 파워에서 이제 저희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만족도가 6만 6천 명의 고객, 150개 국가 6만 6천의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거의 9.1이다. 10점 만점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등생이네, 우등생.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근거들이 앞에 말씀드린 가시성이 좋아지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시간, 한 50분 정도 남짓 했는데, 이제 최근에 또 보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APT 공격 위주로 해서 부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또 관련돼서 세 가지 측면에서 차세대 방화벽이 어떻게 이런 위협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아서 핵심적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서 APT 공격들이 고도화되고 이제 진화됨으로써 이제 좀 더 정교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레거시 방화벽에서는 제한된 기능을 통한 제한된 가시성밖에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APT 진화된 공격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가시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통해서 이런 진화된 정교화된 APT 공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멘트 좋으시네요. 외우셨어요? 잘하시는데.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사님. 박신호 부장님께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이제 공공기관분들에서 대학교 운영 담당자분들도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오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제품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방화벽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가시성 확보와 그 다음에 공격의 표현을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알려진 위협 차단을 통해서 진흥화된 이런 공격들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어떤 로드들을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다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박 이사님과 박 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가십니까? 아니요.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신속하게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국면이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에 앞으로도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워야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